이 자유를 뺏어갈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인물 이재명 이야기 먼저 좀 해볼게요. 네. 이재명이 어제 MBC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좀 매우 불합리한 게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를 MBC 100분 토론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TV 토론을 해줬죠. 국민의힘은 A조 B조 나눠서 오늘 내일 뭐 죽음의 조도 있고 되게 재밌는 토론이 있는데 이거 유튜브에서만 중계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유튜브, 옳은소리 유튜브. 지금은 또 그게 또 바뀌었죠. 아마? 국민의힘 TV로 바뀌었는데. 네, 국민의힘 TV로 바뀌었. 거기서 이제 아마 생중계가 될 것 같고 TV 토론을 추진을 했으나 사실상 TV 네. 토론이 안 됐다라는 점. 네, 그래서 TV 토론은 아마도 최종 4인의 후보가 압축되면 하겠지만 네. 시작부터 조금 뭔가 방송국으로부터 차별받는 느낌이 든다. 네. 지금 방송국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자마자 급격하게 이재명한테 줄 서려고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절박한 각오를 다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 이재명이 사고를 하나 쳤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네. 용산 대통령실 들어갔다가 네. 청와대를 빨리 고쳐서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겠다. 네. 지금 충청도가 뒤집혔습니다. 그 다음 세종으로 가겠다라고 네, 했죠. 근데 그거는 되게 먼 미래인 그렇죠. 것처럼 말했어요. 네. 뭐 개헌도 해야 되고 뭐 건물도 네. 지어야 되고 이게 세종시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하면서 충청시대가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 되게 많이 퍼져 있었는데 네. 김동연, 김경수가 세종에서 대통령실 직무 보겠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후보가 안될 안 될 사람이니까요. 거니까. 네. 근데 이재명이 세종 간다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충청 가서 표 달라고는 많이 하면서 아이 세종은 무슨 소리야. 나는 청와대 다시 들어가겠다가 핵심이거든요. 네. 지금 세종시 커뮤니티나 뭐 맘카페, 부동산 커뮤니티 지금 충청도 권역이 이게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난리 났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거 거의 약간 투기성 발언에 가까운 저는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불과 하루 전에 용산 대통령실은 내란 세력의 그 핵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루 전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입에 침도 마르기도 전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 전에 얘기했을 때 용산은 뭐 내란 세력의 상징이라더니 그럼 하루 뒤에 용산은 그 성격이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본인이 주장했던 내란 세력의 뭐 거기 뭐 중심이다라는 표현은 철회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일절 언급 없이 갑자기 이런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것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민심이 조금 흔들렸죠.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수도인 동시에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여러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위치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니 수도권 민심이 조금 흔들리니까 아니다. 세종으로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에 잠깐 있다가 또 청와대 얘기를 꺼냅니다. 청와대 얘기는 아예 없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요. 청와대를 좀 다시 좀 보수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 세종으로 준비가 완료되면 세종으로 가겠다라는 것인데 이 준비가 완료된다는 건 결국 임기 말쯤에 얘기 한번 꺼냈다가 자기 임기 끝나면 또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는 그런 겁니다. 즉 이 충청의 민심을 들었다 놨다 어떻게 보면은 충청의 민심을 가지고 놀았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단 하루 만에 발언을 바꿀 거면은 도대체 그런 약속을 왜 하는 거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럼 그런 공약들도 다 하루짜리 공약이냐라는 그런 비판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세종 간다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예. 이게 또다시 밈이 되어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고. 네, 그 충청을 이렇게 우습게 본 대가 저는 이재명이 반드시 치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0.7% 차이로 박빙 승부 끝에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충청권 표심이거든요. 네. 충청이 항상 대선의 바로미터이고 스윙보터이고 캐스팅보트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근데 충청도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 마음을 쉽게 드러내거나 표현하진 않아요. 그렇죠.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시죠. 보통. 근데 이분들이 되게 무서운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한 번 뭐가 딱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가. 뒤끝이 좀 있는 거죠. 이게 뭐 나쁜 말을 하면 그렇죠. 뜻이겠지만 이게 함부로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막 표현을 하고 화를 내진 않지만 절대 당한 걸 잊지 않고 되갚아주는 굉장히 무섭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어려운 유권자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청하면
완전한 보수도 아니고 완전한 진보도 아니고 매번 캐스팅 보트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정치권이 대선 때마다 충청 민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파평유 씨가 그 본관이 충청도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먹혀가면서 충청에서 밀어준 게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국민의힘은 지금 막 1차 경선하니까 자기는 이제 대통령 다 됐다 이거야. 충청도 가서 막 공약 발표하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도. 근데 어제 토론에서 나는 세종 안 간다. 청와대 다시 들어간다. 이 자체가 세종과 충청에 대한 사형 선고다라고 하면서 지금 부동산 카페부터 시작해서 맘카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충청에 가서 그런 헛된 공약을 남발하고 있을 때 충청이라든가 특히나 세종시의 어떤 부동산 카페라든가 이런 커뮤니티가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 네. 드디어 이제 세종시에도 봄이 찾아오는가. 왜냐하면 세종이 개발되면서 사실 거기 어떻게 보면은 기획 개발이긴 하지만 세종시를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그 도로 폭이 굉장히 좁고 맞아요. 옛날에 좀 디자인을 좀 잘못해가지고 그 KTX도 세종시에 있는 게 아니라 오송역에 있고 뭐 이렇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난개발에 대해서 혹은 이제 과거에 잘못 진행된 노무현 정부 때 진행됐던 개발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충청에서 돌아오자마자 어제 토론회에서 나는 세종 안 간다 이래버리면서 그러면 일주일 전에 세종에 와서 했던 그런 수많은 공약들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은 이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긴다가 가장 큰 핵심일 텐데 그게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닙니까? 네. 그게 없으면 메인이 없는데 옆에 잔바리 반찬이 아무리 많아봐도 사람들이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청 민심을 가지고 놀았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된 셈이고요. 저는 이 충청분들의 분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러한 자충수를 국민의힘 후보와 보수 진영에서 잘 살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지금 한덕수 대행 쪽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네. 나중에 또 국민의힘 후보와 힘을 합치는 빅 이벤트로 민심을 쫙 끌어당길 수가 있는데 네. 한덕수 대행의 어떤 정무직 비서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공들이라고 하죠. 정치권에서 넘어온 공무원들은 감이 있다면 다음 주에 충청 일정 빨리 잡아라. 아, 가서 역시 우리 장해찬 정부는 마지막까지 최고. 네. 세종시와 약속했던 네. 국회 세종 분원, 대통령 집무실 제2집무실 세종 설치 이런 거 마지막까지 지원하겠다. 네. 이런 메시지 빨리 내라. 국민의힘 후보들도 지금 막 경선이 중요해요. 오늘 오후 2시, 내일 오후 2시에 A조 B조 토론이 있지만 이 토론 끝나는 대로 충청 가라. 가서 이재명은 거짓말로 세종 시민들을 우롱했지만 우리는 다르다. 저는 다르다. 또 이 충청의 아들 또 장동혁 의원이 또 국민의힘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거기가 또 충청권에 또 굉장히 요즘 인지도를 많이 올리고 있는 그렇죠. 장동혁 정치인이죠. 의원이 충청의 맹주라고 불리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이 좀 움직여서 이 충청의 민심을 좀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가 또 이번 대선에서 어떤 충청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도 좀 가볍게 해볼 수 있을 것 활약을 같습니다.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아직 맹주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거기 또 이장우 대전시장이나 김태훈 충남지사가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아 그래요? 그러나 충청권의 라이징 스타인 건 맞죠. 아 맞습니다. 저는 뭐 장동혁 의원 이번 탄핵 국면에서 정말 열일하고 활약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네네. 네, 근데 아무튼 충청권의 라이징 스타 이런 분들이 그분이 얼마 전에 김문수 캠프 갔더라고요. 지금 김문수 캠프 총괄 상황 실장으로 오셔가지고 총괄 선대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캠프의 모든 어떤 그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빨리 움직이는 게 맞죠. 그리고 오늘 이제 A조 국민의힘 토론이 네. 김문수, 안철수 그리고 유정복 양양자잖아요. 맞습니다. 그 A조가 유리한 게 토론이 빨리 끝나요. 그리고 A조는 사실상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없습니다. 죽음의 조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A조 후보는 네.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저희가 애정어린 충고나 조언도 많이 했는데 질책도 네. 했고 네. 오늘 토론 끝나자마자 네. 장동혁 의원 손잡고 충청 가세요. 아, 가서 이재명은 거짓말하지만 저는 당선되자마자 세종에서 집무 시작한다. 일단 지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A조가 오늘 안 움직이면 네. B조에서 네. 내일 이제 죽음의 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홍준표, 이철우까지 네. 여기서 끝나자마자 바로 충청 갈지 몰라요. A조가 저는-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 저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 제가 있다면 저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 다 바깥에서 도와주고 그냥 조언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네.
딱 제 원칙 하나잖아요.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네. 저는 동의합니다. 위가 양대만 아니면 된다. 위선의 가발, 양심의 대머리만 아니면 된다. 근데 네. 어느 캠프든 이재명과 대립각을 잘 세우는 게 최고의 득점 포인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으로 대박 낸 거 그것 때문이잖아요. 네. 이재명이 충청에서 지금 거짓말했잖아요. 네. 폭탄 투하시켜 놓은 거거든요. 네. 가서 이재명이 사고 친 거 우리가 수습하는 모습을 충청 도민 여러분께, 세종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죠. 그러니까 절박함으로 따지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훨씬 더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네,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그러면 사실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 마치 다 이긴 듯이 행동하는 사람의 그런 기거만장한 태도보다는 훨씬 절박한 마음으로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발로 뛰는 사람들이 훨씬 믿음직스럽거든요. 그리고 너무 다행스러운 게 지금 세종시장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예, 맞습니다. 그렇죠. 원래 여러분 세종시는요. 국민의힘 시장이 절대 못 나오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민주당 텃밭이었죠. 거기가 공무원들 도시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무원 연봉 동결하고 공무원 연금 인상 동결하고 전체 국민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네. 주장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민주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떻게 국민의힘 시장이 최초로 탄생했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선 이기고 그 기대감과 그 승리 여파로 6일 지방선거에서 이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가서 세종시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긴급 간담회라도 해라. 긴급 기자회견이라도 해라. 세종시장 불러내서. 이거 지금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 잠깐 우리 멸콩TV에 함께하는 환신골드 소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 2+2 혜택을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신골드는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고 50년 전통의 한방제약회사 신화제약에서 생산했습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면역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가 있다고 하고요. 환신골드에는 발효 홍삼에 진세노사이드,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동충하초, 구기자, 산수유, 복령 등 27가지 원료를 배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어버이날이나 가정의 달 선물은 환신골드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문번호 010-9922-1141인데요. 저희 댓글로도 공지로도 남겨놓을 테니까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멸콩TV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혜진의 알짜 뉴스입니다. 이재명이 의료 관련 정책, 이 공약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러자
의료계는 물론 성남시 의료원도 일제히 이 공약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대체 어떤 공약이길래 공약을 보면요, 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또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이 공공 또 필수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래서 응급, 분만, 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공공병원이 어떤 거냐면요, 이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설립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이 의원과 보건소까지 합쳐서 현재 전국에 28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 중에서 시도 의료원 등 병상을 1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종합병원급의 공공병원은 전국에 한 50곳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공공병원이 각 지역의 중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한다는 개념이 바로 공공의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의료계에서 이렇게 이재명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는 걸까? 자, 한 이 연세대 이 의학과 교수에 따르면요,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든대요. 공공의료병원을 만들려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가는데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어떤 걸 예를 들었냐면요, 이재명이 설립을 주도한 바로 성남시 의료원을 들었습니다. 자, 이 성남시 의료원이요, 건립비만 1,600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환자들이 찾지 않아서 매년 적자만 약 400억에서 500억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본인이 설립해서 주도해서 설립한 이 의료원이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걸 전국에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이 성남시 의회가 직접 이재명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뭐라고 했냐? 공공의료를 운운하는 기에 앞서서 기존의 공공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좀 냉정하게 찾아봐라. 성남시 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 발의 공공병원이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인 공공의료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참담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간판만 공공이라 붙인 병원이 지역 의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료가 아닌 예산 낭비일 뿐이다. 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야, 아니 도대체 성남시 의료원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지금 보니까요, 병상 규모만 509개 병상으로 지어졌는데 실제로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병상 가동률이 30%에 불과한 거죠. 야, 매년 400억 원이 넘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이게 앞서서 이 연세대 교수뿐만 아니라 실제 성남시 의료원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지금 상황을 발표를 한 겁니다. 본인이 주도한 성남시 의료원 이 상황도 이런데 이거 지금 파악이나 하고 공공의료 전국에 하겠다는 건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전문가들은요, 또 이 공약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뭐냐? 바로 의료 인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전국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내년도 이 의대 증원은 할 수 없는,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자, 전문가들이요, 이 공공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정책에 따르면 핵심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장은 웬만한 수술하려면 300에서 500병상의 이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을 마련해야 하고 이 경우 의사가 최소 100명 정도 필요하다. 근데 공공의대로 이 인력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야, 전체 지금 의대 모집 인원이 3천여 명으로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대에 공급할 공공의사 이거 수급할 수 없다라고 현실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의료계는 정말 앞서서 지금도 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은 이 의대 증원 요구에 대해서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 병폐 알고 있습니다. 뭐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업무량에 갈아넣기 하게 하고 숙가 문제도 있고 이런 거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들도 물론 많습니다. 이거 해야죠. 하지만 의대 이 인원, 그 의사의 증원 문제도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는 거고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주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강하게 부딪히니까 자기들은 쏙 발을 뺐던 겁니다. 매우 치사하고 매우 책임감이 없게요. 자,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은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뺌하고 있고 모르는 척하고 있고 선 긋고 있고 문제에 확대하지 않겠다. 자기는 지금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료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만 이재명이 얘기한 것만이 아니고, 그 전에 문재인도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했거든요. 왜? 이게 2018년도에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세우려고 했지만, 비효율 논란,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의료계 반발 때문에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공공의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우리나라가 사실 이 일반 병실 그리고 병원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에 비해서 가격은 낮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굳이 큰돈 들여서 공공병원을 만들어서 이 공공자가 붙으면 사실 이 서비스의 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료질이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사실 경쟁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뭔가 경쟁이 있어야지 그리고 본인이 그 경쟁에 대해 적정한 대우를 받아야지 앞으로 발전하는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공공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렇게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굳이 큰돈 들여서 공공병원 만들 게 아니라 그 돈을 민간병원에 지원해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공 너무 좋아하는 이재명, 뭐든지 이렇게 국가가 딱 잡고 좌지우지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의료계도 반발하고 본인이 직접 주도해서 설립했던 성남시 의료원 적자, 만성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성남시 의료원 자체에서도 비판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혜진의 알짜 뉴스였습니다. 네,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혜진의 알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이 주도권 1대1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조금 전에 이 상대방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로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요. 먼저 안철수 후보 누구를 지목했느냐? 바로 김문수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왜 김문수 후보를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 안철수 후보가 가진 강점은 그래도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공계 출신이고 의사 출신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기업을 운영해 본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신의 장점이 가장 부각될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 여기에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김문수 후보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장점이 있죠. 청렴한 이미지도 있고 고든, 그리고 애국적인 이미지, 그리고 좀 정직한 이미지 이런 게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약간 올드한 이미지도 분명히 김문수 후보에게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생각에는 김문수 후보와 붙었을 때 자신이 가진 강점을 가장 부각시켜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실제로 1차 경선 토론회에서 뭐 AI 관련된 질문들을 김문수 후보한테 좀 집중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주목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저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 아니면 이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거든요. 한동훈 후보를 지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지지층이 겹칩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득표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의 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 아니면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본인이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상대를 선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센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랑 1대1로 맞붙게 되면 아무래도 센 이미지에 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요. 그러면 지목받은 김문수 후보는 누구를 선택했을까? 바로 홍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좀 예상이 됐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탄핵에 반대를 강하게 했던 후보고 한동훈 후보는 탄핵에 찬성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본인은 질문한 게 좀 있다라고 미디어데이 그 자리에서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그리고 보수의 위기가 이 탄핵 사태로 인해서 왔다. 이런 점들을 좀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1대1 토론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인터뷰가 좀 약하다. 인터뷰 내용들이 좀 약한 모습들이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볼 때는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한동훈 후보랑 붙기 때문에 아마도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지 않을까. 본인도 뭐 너무너무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이 탄핵과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질 거라는 건 본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오히려 되치기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인데 여기서 좀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서로를 지목하자라고 이 미디어데이 그 자리에서 합의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훈과 홍준표는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1대1 토론은 그러니까 모레죠. 모레 이 두 사람은 연달아서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30분씩 진행이 되는데 3시간을 통으로 한동훈과 홍준표 두 사람이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이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지목한 이유가 자신을 뽑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서로를 지목합시다라고 해서 그 협상 형사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누군데요? 이 정치력이 지금 벌써 이 정치한 세월이 얼만데 단순히 단순한 이유로 그런 제안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본인이 봤을 때도 이 홍준표와 이 한동훈이 붙었을 때 가장 그 토론회 이목을
끌 수 있을 것 같고 세게 맞붙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계산이 이미 깔렸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상으로 봐도 두 번째 날에 두 사람이 붙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를 지목하면 3시간 내내 이 두 사람의 토론 장면을 볼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토론회를 많이 해본 오히려 많이 해본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절대 불리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한동훈 후보에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제안에 한동훈 후보도 나쁠 것 없다. 본인은 어쨌든 첫째 날에도 토론회에 나서고 두 번째 날에도 그러면 아주 긴 시간 토론회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나쁜 제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이 같이 합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첫째 날에는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후보 3명을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토론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네 사람 모두 본인이 부각될 수 있는 본인의 장점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상대방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과연 결과도 이 네 사람이 서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지켜보시죠. 자, 지금까지 홍혜진의 알짜 뉴스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